약을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고등학교 때였던 하나의 사건 인연이 있는데 예. 고등학교 때 저랑 아주 친했던 친구의 아버님이 부산에서 아주 유명하신 역술가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제가 고3 때 대학 시험을 처음에 첫해 떨어지게 되는데, 근데 시험 떨어진 날, 제가 그 친구 아버님한테서, 아버님이, 저는 뭐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제 사주를 봐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 이런저런 뭐 대학 그렇게 신경 쓰지 마. 내년에 그냥 가니까 뭐 신경 쓰지 마. 내년에 간다. 네가 앞으로 글을 써서 먹고 살게 될 거고. 글을 쓴다. 뭐 결혼을 3번 하게 될 거고, 뭐 하여튼 이런. 결혼 3번?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쭉 이제 하시면서. 예. 정확하게 그 제가 기억나는데, 네가 42살에 생명의 경각에 달하게 되는 위기를 갖게 된다. 저런. 근데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43살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만으로 이렇게. 그렇죠. 카운팅을 했으니까 그 연도까지 정확하게 맞추신 거죠. 근데 제가 고3 때 들었던 얘기, 한 몇 시간을 들었지만 대부분 다 잊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제가 한 3가지는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43살, 뭐 3번 결혼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때 제가 이제 쓰러지고 난 뒤에 몇 달 뒤에 퇴원해가지고 이제 그 전라남도 해남의 두륜산 자락에 가서 이제 요양을 이제 기약 없는 요양을 하게 됐는데, 그 요양하는 그 해남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24시간 누워 있는 거죠.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올랐던 거예요. 생각났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도대체 내가 19살 때 그분은 뭘 가지고 나한테 42살에 생명의 경각에 달한다라고 한 거지라고 바로 이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지 한 2년 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만약에 전 이제 그 근거를 알 길이 없어진 거죠. 그러네요. 저는 만약에 그때 그 친구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제가 공부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저는 그게 궁금했을 뿐이니까. 근데 그걸 대답해 줄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차피 인생은 2년도 안 남았다 그러고 하니 궁금증은 풀자. 궁금증이라도 풀고 가자. 이래가지고 알겠어요. 이제 그럼 누가 저한테 뭘 가르쳐주고 내가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될지 알게 뭡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후배한테 너 지금 저 교보문고 가서, 그때는 뭐 명리학이라는 단어도 저는 몰랐으니까 뭐 사주 팔자 뭐 이런 거 있잖아. 거기에 관한 책이 눈에 띄는 대로 다 사서 보내라.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명리학 책들이 많지도 않았지만 다 한자 투성이에 책이었는데, 다행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서, 삼경 이런 걸 읽었기 때문에 한자들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그 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분이 뭘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되고. 깨져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 궁금증은 풀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게 그냥 단순히 인간의 삶을 예언하고 뭐 이렇게 점을 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걸. 왜냐면 저는 이제 그래도 인문사회과학을 배운 지식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점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동양의 인간학이고 인간에 대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문제구나. I need another story, something to get off my chest. My life gets kinda boring, need something that I can confess. Till on my sleeves I stained red from all the truth that I've said. Come by it honestly, I swear. Thought you saw me wink, no, I've been on the brink. So tell me what you want to hear. Something that'll light those ears. I'm sick of all the insincere, so I'm gonna give all my secrets away. This time, don't need another perfect line. Don't care if critics ever jump in line. I'm gonna give all my secrets. Tell me what you want to hear. Something that'll light those ears.
근데 이제 바로 이 대목에서 네. 이 지금 이 방송 시켜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꼭 짚지 않을 수 없는 게 네. 사주라는 게 태어난 연, 월, 일, 시 그거를 그 8글자로 풀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만 알면 네. 그 사람의 개인 운명은 다 결정되고 그걸 다 이렇게 예측해서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사주만 예. 보고 맞췄잖아요. 맞춘 거죠. 이제 예. 이 딜레마가 뭐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논란과 또 많은 또 범죄에 가까운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 호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인류 역사가 거의 시작되면서도 지금까지 그럼요. 역수는 강력한 영향력과 산업적인 맞아요. 기능을 해왔거든요. 우리나라 그 점술 관련된 시장 규모가 네, 거의 지금 4조 원 연 가까이 4조래요. 됩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것은 뭐 공식적인 오픈마켓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 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지금 또 SNS라든지 그렇죠. 예, 온라인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도 지금 이제 요즘 또 K 포춘 이래가지고 한국의 명략이 지금 그 유럽이나 북미 시장에 지금 그래요. 굉장히 영어로 바뀌어져서 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그 사이트 순위 뭐 20위 안에 드는 어떤 그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굉장히 세계적인 선풍이에요. 그게 다 인간의 궁금증에 이게 인간이라면 그게 다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른바 운명 결정론입니다. 딱 예측하는 그렇죠. 거죠. 너는 뭐 네가 아무리 뭐 그렇지. 비계가 나해도 너는 이렇게밖에 안 돼라고 해야 이게 권위가 생기고 예. 상품이 되겠죠. 일종의 이제 맹신자들도 생기고. 네, 맹신자들도 생기고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 모든 학문, 모든 그 어떤 이제 기술들, 테크놀로지는 사실 명량한 학문이라보다는 좀 술에 가까운데, 기술에 가까운데, 이런 것들이 교조화되는 순간 그것은 굉장히 반인간적인 것이 된다라는 일단 그 전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진짜 그럼 운명은 명리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저는 그게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저의 결론은 명리학 자체가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오히려 반대로 인간의 운명은 끝없이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결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명리학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어떤 명제에 대한 뭐랄까 배신입니다. 운명 결정론이라는 거. 서양의 점성학에서도 똑같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운명이 결정됐어요. 이 산업이 힘을 가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1000년 동안 서양의 점성학에서도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의 결과는 점성학에서도 인간의 운명은 결정되지 않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변화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사주를 푸는 사람 중에서도 학문도 초보학자부터 굉장히 그 뛰어난 학자까지 수준이 많듯이 명리학 역시도 똑같은 명식을 두고 푸는 사람의 수준이 천차만별일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좀 높은 사람들은 이 변화의 양상들을 좀 더 핍진성 있게 파괴낼 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미래를 예측한 꼴이 되는 건데 사실은 그것은 미래를 예측했다기보다는 명리학 결국은 당신은 이러이러한 변화의 동인을 갖고 있는데 변화의 동인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적성과 직업 얘기할 때 맞아요. 이런 적성을 갖고 있다 해서 꼭 그 적성의 직업을 가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적성을 가진 사람이 그 연장선의 직업을 가졌을 때는 성공한다 실패한다를 떠나서 아무래도 삶의 만족도나 행복 지수가 높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명리학은 결국 당신이 선택하는 것인데 인생은 그런데 아무래도 당신한테는 이러이러한 변화의 동인들이 갖고 있으므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레퍼런스를 제시하는 겁니다. 근거를 준다. 네, 근데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다. 본인이고 주체죠. 예. 우리가 흔히
뭐 논어에도 나옵니다만 논어의 그 공자의 일화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운칠기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아니 뭐 우리가 꼭 명리학이나 어떤 미래 예측을 공부하지 않고서도 그냥 일반인들도 내가 아무래도 이러다가 내 이 회사 잘릴 것 같아. 그런 생각 판단할 수 있죠. 감이 오죠. 예, 감이 오죠. 근데 실제로 다음에 잘려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무슨 뭐 예언가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많은 조건들을 알게 되면 사실은 그 조건들을 조건이 풍부할수록 판단과 예측의 어떤 그 진정성이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당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옛날 분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야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고. 그런데 네, 우연히 맞은 것인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자기 아들의 친구라 하더라도 고3밖에 안 된 나이에 뭐 노는 모양새나 말하는 걸 좀 들어보고 이 친구는 글 써서 먹고 살 수 있겠네까지는 저는 뭐 추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3번 결혼한다? 40돌에 죽을 고비 넘긴다? 이거는 어떻게 알아요? 네, 이 친구가 술을 많이 먹겠다. 그래서 술 한 방울도 안 먹을 40쯤 되면 건강 상하겠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참 매력적인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거를 가지고 이런 몇 개의 사례들, 이런 기가 막힌 사례도 있지만 아마 그분도 어처구니 없는 예측을 한 경우도 저는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이 한 100만 가지 했는데 한 두세 가지 맞았다? 아니, 뭐 두세 가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뭐 우리 그 당시 전국적으로 난다 긴다는 분들 중에 제가 잘 아는 이제 굉장히 거의 총리까지 하시고 은퇴하신 분인데요. 그 굉장히 가난한 집에 출신하셔서 이제 대학교 때 행정고시를 준비하는데 당시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역술가한테 그 고학생이 돈을 모아가지고 보러 갔더니 네가 무슨 고시를 보냐고 구급 공무원 시험이나 보라고 그렇게 했대요. 나는 절대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분은 너무 열받아가지고 공부해서 고시에서 합격증을 들고 다시 그 집에 가서 내가 당신이 작년에 나보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나 고시 붙었다고 그런 식으로 영업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그랬더니 그러고 뭐 이렇게 막 화를 확 풀고 그냥 오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저를 명리학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마 어쩌면 이 우주가 기획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해보니 결정은 절대 아니다. 네. 그리고 결정은 오히려 명리학의 핵심과 근본을 왜곡하고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네,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명리학을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제발 내 운명을 남한테 돈 주고 보러 다니는 그 비용과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세요.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해라.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내 자신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 자신이 궁금해서 그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건데 근데 명리학은 왜 똑같은 물도 이렇게 뭐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명리학은 굉장히 사실은 긍정적인 요인, 지혜적 요인들이 많아요. 우리가 우리 삶을 보다 더 행복하고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많은 아주 좋은 어떤 그 역할들을 긍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막 그런 혹세무민적인 내가 돈벼락을 맞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돈벼락을 맞아요? 예.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냐? 그럼 좋은 데 들어가시면 공부를 해야죠. 예. 이런 글쎄 쓰지 말고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면 나 같은 스타일의 사람은 공부를 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유리한가? 밤늦게 공부하는 게 유리한가? 혼자 독학하는 게 좋은가? 그룹 스터디를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아주 좋은 선생한테 가서 배우는 게 좋은가?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아이들마다 다 자기의 특성들을 갖고 있고 개인 특성, 스타일. 네, 목적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기가 잘 구사할 수 있는
스타일과 방법, 적성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야말로 이른바 맞춤 그 방법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똑같은 틀을 하나 놓으면 하필 그 틀에만 맞는 사람들만 승리하는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인간에게는 수많은 그 위대한 가치들이 있죠. 근데 어떤 누군가가 합의한 대로 야 자본주의니까 돈 없으면 뭐 아무리 네가 학식이 많고 인간성이 좋아도 넌 쓰레기야. 뭐 집 뭐 강남에 아파트도 없고 그런 사람 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만족의 척도가 다 다르거든요. 다르죠. 근데 너무 이제 그 자아보다 세계의 그 질서가 강해지게 되면 내가 충분히 꿈꿀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꿈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 저 말이 맞는가 봐요. 왜? 주변이 막 다 손가락질 하니까. 야, 그게 꿈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정말 to know oneself, 내 자신의 가치와 기준을 파악하고 알고 실현하는 거. 이런 게서는 이제 수많은 학문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명리학은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네, 종교를 통해서도 그런 소명을 얻을 수 있고 공부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듯이 명리학도 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쭉 강조해주고 계신 개개인마다 독자적인 특성, 자기의 가치, 기준, 자기 스타일. 뭐 요즘은 뭐 젊은 친구들 뭐 MBTI 많이 본다는데 뭐 그런 자기 뭐 적성 이런 거를 결정짓는 데는 유전적 요인이나 생년월일적 어떤 조건들이 좀 있다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명리학은 봉건 시대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첨단의 4차 산업혁명 시기에도 왜 살아남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얼마나 이전에 많은 어떤 방문놈들이 시대에 함께 사라졌습니까? 이거 왜 지금도 살아남았고 그냥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더 확산되고 이제는 대륙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그냥 이게 용하고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봉건 시대에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명리학의 가장 위대한 점은 이 다른 흔히 말하는 점과는 다르게 점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이건 상황이죠. 상황. 개개인의 주체적인 어떤 성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근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 주체 중심으로 끊임없이 가치가 이동하잖아요. 옛날에는 왕이 있고 나머지는 왕의 신민일 뿐이었죠. 근데 지금은 모두가 동등한 하나하나의 개체가 다 우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우주. 명리학은 이미 그 왕조 시대에 탄생한 것이지만 그 봉건 시대 때부터 개인의 한 명의 주체성, 다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나의 독립된 우주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결국 그 개인의 가치가 가장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이 어쩌면 지금의 시대에 와서 훨씬 더 강력하게 이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경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참 어쩌면 가장 위대한 한 부분은 뭐냐면 단순히 그 개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뭐 아까 뭐 MBTI 말씀도 하셨고 이런 게 우리 적성 검사 사실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혈액형으로 보는 뭐 성격까지 그건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다에 대한 접근법은 사실은 동서양에 걸쳐 수백 수천 가지가 많아요. 있어요. 그런데 명리학은 어떠한 시간 단위별로 어떻게 사람이 그것이 또 달라지는가에 대한 이제 이른바 시간축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3, 40년 이상 살다 보면 있잖아요. 야, 어떨 때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좀 쉽게 얻어지고, 어떨 때는 막 그냥 막 온갖 그걸 다 했는데도 힘들다. 이런 때가 있죠. 이게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끊임없이 바뀌어져 가고 있거든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간의 축이 끊임없이 그것도 변화하고 운동하기 때문인데, 그 시간의 축, 이걸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운, 세운이라는 말인데요. 10년 단위, 1년 단위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나와 우주와의 관계에 대한 이
시간축이라는 것을 또 하나가 더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하. 사실은 이제 훨씬 더 역동.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제 그 뛰어난 학자들이나 이렇게 그 관료들이 군자는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된다.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서서는 안 될 때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났으면 안 되죠. 역무로 몰려서 그냥 가는 거고요. 물러날 때는 정확하게 물러나고 또 나아가야 될 때는 또 과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흔히 뭐 비즈니스와 연애는 다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타이밍은 현대 사회로 올수록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점점 미분화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개개인의 특성, 예. 그것도 그것의 시계열적인 변화, 예. 그 시계열의 변화가 주변 상황과 어떻게 만나느냐, 네. 여기까지가 들어가 있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정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게 바로 변화의 핵심이거든요. 예, 예. 뭐 재미난 얘기 나누다 보니 벌써 끝날 시간인데 어찌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거 아니에요? 제가 다재다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또 그게 예. 말 바꾸면 그렇기도 하거든요. 예, 예. 우여곡절이 많았죠. 앞으로의 인생은 그럼 어떻게 지금 결정하실 건가요? 뭐 저는 내면에 있는 호기심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서 좀 이제는 좀 명령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좀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좀 더 고민하는 것은 가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오랫동안 제 꿈을 꿨지만 실현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뭡니까? 작가가 되는 일이요. 예, 그래서 소설? 네, 뭐 소설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이런 뭐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또 개인적인 작업들을 꼭 이제 남은 시간에 하고 싶어요. 명리학 연구자 동시에 작가 강헌 기대하며 지켜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운명이 궁금하시죠? 그럼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울부터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